이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는 유형인가요? 못하는 유형인가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아이 뭐 썩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중학교에 와서는 글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오히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부 못하는 유형의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 못하는 유형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학원 끊고 성적이 올랐어요 라는 책에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유형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사교육 의존도 80% 이상인 아이들입니다. 처음부터 학원에서 시작해서 학원빨로 이어가는 아이들. 에이, 뭘 그래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 공부 더 잘하지. 요즘에 옛날처럼 교과서만 봤는데 공부 잘한다? 이런 아이들이 어딨어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물론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부터 한 80까지 학원에 의존하고 있었던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히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모든 과목에서 학원을 모든 시간에 다니진 않아요. 그 아이들은 내가 못하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 미숙한 부분만 학원에서 메꿉니다. 학원에서 1부터 6챕터까지 모두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다 듣는 게 아니라 3챕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가서 쏙 듣고 오거나 과외 선생님한테 내가 어려워하는 그 챕터만 받아서 오는 경우죠. 1부터 6까지 모든 챕터를 학원에 다 맡기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유형의 아이들은 학원에 맡겨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학원 다니니까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학원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없이는 뭐 제대로 혼자서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죠. 저도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봐 해서 저학년일 때는 이제 수학을 문제를 너 한번 풀어봐,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걸 한번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관계 때문에 저는 학원을 보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기다려주는 부모가 못 돼서 그 아이가 그걸 풀어내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을 잘 받아주고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빨리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빨리 해라 이런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정서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4학년 때쯤은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저 같은 이유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학원의 모든 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에서만 모든 공부가 해결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결정하는 일이 적고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전해지는 강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유형은 위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아이들입니다. 학교 공부에 대해서 복습, 예습 없어요. 교과서를 차분하게 읽고 정리하는 내용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사교육 숙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특징이 수업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나와서 문제풀이 하라고 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과목 공부를 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와서 갑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흐름을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오로지 내 학원 숙제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 안타깝게도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쉬는 시간이든 선생님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얼른 사교육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쉬는 시간에도 보면 학원 숙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5시까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조금 밥 먹고 쉬었다가 6시부터 학원에 가서 8시, 9시, 10시까지 학원 수업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학원 숙제를 해야 되고 자야 되고 자기도 스마트폰도 하고 쉬어야 되고 이러면 학원 숙제를 그 밤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져와서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학원 숙제를 막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악순환이라는 얘기죠. 학원 숙제가 만약에 없다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잠깐 보고 그 전 시간에 배운 거 약간 눈으로라도 복습하고 이런 시간이 확보가 될 텐데 사교육 학원 숙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등한시되고 학교 수업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부진이 조금씩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두렵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예습 복습 교과서에 집중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요즘에는 선행 때문에 오히려 진도 빼기 속도 경쟁이 막 붙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꼼꼼하게 자기 학년 배울 내용들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탄탄하게 기초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은 내가 선택하는 공부가 거의 없는 유형입니다. 엄마가 옆집 아줌마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겠죠? 옆집 엄마를 많이 만나서 온갖 학원에 관한 소식들을 막 가지고 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엄마들 모임에 갔더니 저희 아이만 논술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건 뭐지? 굉장히 나만 뭔가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바로 제가 논술학원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다른 애들은 다 이거 다닌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예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엄마 나 요즘에 영어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문법 조금 다질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나 이 학원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저희 아이가 먼저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여기 다니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항상 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초등 저학년 때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워킹맘이니까 집에 그냥 아이들을 둘 수 없다는 핑계로 그렇고 뭔가 학원을 많이 돌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여기 어때? 여기 좋대. 그럼 아이는 글쎄 이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네가 싫으면은 안 해도 돼 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무언의 압박이죠. 그래서 안 할 수 없게끔 아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서 하면은 아이는 이거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그래야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물어다 준 정보를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게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받아서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조금 한데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꿔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하고 꿈이나 진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공부, 성적 이런 이야기만 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숙제했어? 공부했어? 뭐 학원 어땠어? 성적 나왔어? 가져와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야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예보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커트돼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 다 커트. 어떤 이야기도 부모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알고 있는 직업의 수가 교사,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직업 이외에는 거의 다 모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나 시스템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이 있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오로지 공부, 성적,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공부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어떤 것에든 흥미를 붙여가지고 재미있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이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몰두해보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흥미를 붙여서 뭔가 진득하게 끝까지 해내는 경험 혹은 무언가를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에도 재미를 못 붙이고 더 발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못하는 유형은요. 인서울 그까짓 거 난 할 수 있어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실제적으로 인서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인서울 가지 뭐. 스카이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노력과 얼마만큼의 경쟁이 필요한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꿈이 없는 경우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 안에 들어야 돼. 그럼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뭐 일반고를 갈까? 어디를 갈까? 그럼 내가 2등급을 가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짜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공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정말 1점, 2점이라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는 친구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공부 계획이나 플랜이나 목표를 세워보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플래너를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플래너를 직접 만들어서 초등학생이라도 오늘은 뭐를 해야겠다. 1시간 동안 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거죠. 못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숙제를 다 못 끝내는 이유는 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이렇게 분석하면서 다음에는 그러면 보완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보는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공부 못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자기 주도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부모가 끌고 가는 대로, 학원 스케줄대로, 자기의 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끌려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기주도하는 연습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늦은 케이스인데 초등학교 부모님 혹시라도 보신다면 공부 못하는 유형들의 특징은 자기주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는 거 포인트를 잡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사교육을 조금 줄이시고 학교 공부에서 스스로 예습 복습하면서 그 부분에 충실한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도 자기주도 연습이 되고 공부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다 보면 공부에도 재미를 붙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 못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